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노의 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날짜 8월 16일 광복절 다음 날이고요. 오늘 그래서 보고 온 영화는 오펜하이머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물리학 시리즈 세 번째인가요? 테넷, 인셉션은 물리학은 아니고 인터스텔라, 그 다음 오펜하이머, 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이런 과학 시리즈 기준으로는. 자, 그래서 오펜하이머 보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16일 아침 왕십리 CGV 아이맥스로 보고 왔고요. 용산 아이맥스는 도저히 자리가 없더라고요. 해가지고 오늘 두서없고 스포있는 영화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해 뭐합니까? 논란의 영화는 최고입니다. 뭐 말해 뭐예요? 저는 원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작품을 정말 좋아하고 다 보는 편이지만 이번엔 또 다른 느낌으로 좀 놀랬어요. 이제 갔을 때부터 생각을 하면 제가 인터스텔라도 조조로 봤는데 이번 오펜하이머도 조조로 봤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전에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리아 로버트 오펜하이머 이제 핵폭탄을 이제 핵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과학자로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 이제 일본에 떨어졌던 핵폭탄 두 발 리틀보이와 팻맨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기 영화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핵폭탄을 만드는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으며 그 뒤에 공산당으로 몰린단 말이죠. 그 뒤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지속이 되면서 이전 행적들, 자신의 친구들, 가족들 때문에 그런 공산당,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빨갱이 인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의심을 받으면 그런 청문회 같은 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맡았던 스트로스라는 이제 정치인의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오펜하이머가 이제 청문회를 하면서 또 그 과거에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프레스티지라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휴 잭맨하고 그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인 그 마술사들이 이제 각자의 그 속임수를 어떻게 개발을 해내고 그 사이에 얽히는 두 남자에 대한 내용인데 그 영화도 그 서로의 그 마술의 비밀을 적어둔 노트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플롯을 가졌는데 이번에도 서로의 그런 그 스트로스가 그 청문회를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오펜하이머가 청문회를 받는 이야기 속에 오펜하이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의 시점으로 과거를 또 누구의 시점으로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시간 순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해하는데 충분히 뭐 좋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명배우들이 나와요. 뭐 일단 주인공 그 흔히 말하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 사단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 외에도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주인공을 맡은 킬리언 머피인데 킬리언 머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크나이트에서 스퀘어크로우 역을 맡고 또 인셉션에서도 그 기억을 추출당하는 그 역할로 나오죠. 그러면서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보면 늘 나오는 배우들을 이렇게 보는 재미. 그리고 그 외에도 맷 데이먼, 에밀리 블런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플로렌스 퓨, 뭐 또 누구 있었지? 하여튼 정말 다양한 명 배우들이 정말 그 연기력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래서 플롯 좋고 그런 정말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정말 플롯의 마법사라고 좀 느껴질 정도로, 와, 이걸 이렇게 3시간이 진짜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몰입을 하면서 봤어요. 솔직히 내용은 우리가 이미 역사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었고, 내가 몰랐던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에 투입이 됐고, 그 안에서의 유머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공산당으로 몰릴만 하네. 좀 여러 행적들을 보면 나 같아도 의심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게 지내온 거죠. 그런 공산당의 자기 근처 사람들과 자기 가족과. 근데 그 안에서도 자기의 소신을 잃지 않는, 자기의 주관이 명확한 그런 사람이라고 많이 느꼈고, 그거를 연기하는 이 킬리어 머피가 드디어 이제 주연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데, 일단 연기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보시는 분들, 혹은 이제 그냥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 역사의 흐름은 대충 왜 시작을 했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만 알고 봤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 그 안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정치 성향으로서 정치계에서 말 그대로 정치 당하는 오펜하이머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법정 스릴러 같달까, 아니면은 그 굉장히 치정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내용이 서스펜스라고 해야 되나, 이 정말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갈 때 그래도 좀 알고 가시는 거랑 아예 모르고 보시는 거랑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핵폭탄이 터지는 원리에 대해서 뭐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고 대체적으로 맥락을 이해를 하고 가시면 영화를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최근에 알쓸 별잡이라는 프로그램 TVN에서 시작을 했죠. 거기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출연을 해서 영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배우들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유튜브를 봤어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보고 가니 너무 이해하기도 편했고요. 재밌었고, 또 그걸로만 봤을 때 이제 영화를 보면서 더 확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솔직히 별다를 게 없죠. 그래서 음악 좋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연기력과 몰입감을 위해서 아이맥스를 보는 건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핵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이나 그런 정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액션을 보는 데 있어서, 혹은 정말 장관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목적으로 아이맥스를 보는 거는 조금은 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아이맥스로 보면서 그런 사운드적인 부분, 그리고 그 배우의 표정 하나가 변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70mm 아이맥스 필름으로 하면서 일부러 흑백을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로 전환도 가능하지만 일부러 흑백으로 찍을 수 있는 필름이 개발이 돼서 또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런 질감이나 이런 걸 보는 거를 즐기신다면 아이맥스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거는 핵폭탄을 만드는 내용이고 폭탄 보러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폭탄을 주로 보시려는 분들이 아이맥스로 굳이 갈 필요는 없다. 폭발장만 하나 나오기는 하는데 이 뒤에, 그러니까 폭탄이 총 3개가 터지죠. 이제 트리니티 실험에서 하나가 터지고, 그리고 히로시마 폭탄이 터지고, 나가사키에서 이렇게 3개가 이제 역사적으로 터졌는데, 영화에서는 트리니티만 나옵니다. 트리니티 폭발 장면만 나오기 때문에 그 폭발 장면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이맥스 그런 것 때문에 아이맥스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별 장면 그 아무런 정보 없이 지금 개봉한 지 하루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보러 갔지만 이게 15세 관람가인데 몇몇 장면이 굉장히 올 노출신이 나와요. 정사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게시판들을 막 보는데 이제 15세 관람가여서 뭐 아이들이랑 보러 갔어요. 이게 과학이고 또 그런 역사물이니까 보러 갔는데 뭐 이래도 되냐 저쩌냐. 근데 저는 필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보는데 아, 오펜하이머가 생각보다 상남자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원래 그 진 테트록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이제 부인인 키티 오펜하이머랑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진 테트록이랑 불륜 관계를 이어가는데 이제 요 맨하탄 프로젝트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이제 본인이 거절을 하죠. 그 뒤에 이제 자살을 하고 그거를 이제 막 하면서 막 그 정신적으로 막 무너지는 모습, 아, 이 사람도 결국 한낱 인간이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맞지만 정말 평범한 인간으로서 저 큰 무게를 짊어졌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참 그 학생 초반부에는 학생 때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막 마음이 여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닐스 보어를 만나는 장면에서 막 그 전에 그 자기 꼽사리 준 교수가 작같해가지고 이제 막 약탄 사과를 이렇게 막 먹이려다가 이제 어떻게 넘긴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그 작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정말 엄청난 그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이 핵폭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무너져 가는가, 그리고 그 이제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정사신 그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청문회에서 사람이 까발려진다는 그 벌거벗겨진다, 그 사람이 그 정치에 의해서 난도질 당한다라는 그 느낌을 그걸로 받았어요. 하면서 우와 씨 연출 쩐다 막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어찌됐건 조금 선정적인 장면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15세 이상은 그 정도만 알 거 다 알지. 그리고 정말 최고의 엔딩, 마지막 엔딩을 보면서 이게 초반에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이 핵폭탄이 결국에는 핵이 쪼개진다는 이 이론을 발견을 하고 핵폭탄을 만들자 뭐 이렇게 했는데, 계산을 해봤는데 완벽하지 않은 계산식이었던 거죠. 이게 안 멈추면 어떻게 되냐 인 거죠. 우리는 실험을 했는데 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보러 가고 막 그러는데, 이제 안 그런 거죠. 이제 사실 이제 터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막 정말 대기 중으로 뻥뻥뻥뻥뻥 터져가 이 세상에 멸망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본인의 계산과는 별개로 정말 먼 미래에 이제 지금이겠죠. 지금도 다들 핵 전쟁이, 그러니까 너 죽으면 나도 죽어라는 지금 일종의 억지력을 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면서 이 오펜하이머가 가지고 있는 그 표정과 그 걱정들, 이걸 보면서 참 우와 하면서 극장을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굳이 아이맥스가 아니더라도 꼭, 아 진짜 지금 올해의 최고의 영화를 뭘로 꼽아야 되나 좀 전 고민이 됩니다. 진짜 올해 최고의 영화 뭐가 될까? 오펜하이머, 그리고 지금 이제 듄 나와야 돼요. 그 예고편 봤는데 막 우와 지릴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좋아하고 이런 역사 전기물,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이런 인문학 물리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러 가세요. 어
정말 최고였습니다. 좀 간만에 이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력만 따져서는 올해 아카데미, 내년 아카데미는 킬리언 머피가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 외에 이 영화에 나온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미쳐 날뜁니다. 그냥 고증을 연기로 해버려요. 그래서 뭐 칭찬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의외의 선정적인 장면과 액션을 기대하고 그 핵폭탄 터지는 장면을 기대하고 가셨던 분들한테는 다소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오늘 좀 뭐 대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보고 리뷰를 남기기 때문에 대부분 칭찬들이 가득하지만 놀란 감독의 영화는 언제나 놀라울 수밖에 없네요. 평점 말이야죠. 제 최고 평점 영화는 아직도 다크나이트예요. 이거는 그거에 준하는 것 같아요. 끝나고 솔직히 책을 읽고 싶기는 해요. 그 오펜하이머의 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인가 그게 있다고 하는데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좀 더 뒤져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만큼의 아직 막 그건 아니기 때문에 평점 4점 주겠습니다. 5점 만점에 4점. 연기 그리고 영상 플롯과 스토리가 정말 미친 영화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정말 최고입니다. 어쨌건 자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주저리 떠들었지만 항상 제 리뷰는 주관적인 거고 여러분들의 그 감상을 존중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영화에 대한 생각들을 밑에다가 남겨주십시오. 이 영화의 총평은 오펜하이머 얼마나 좋았을까? 하하 짤 그거 있죠. 줄리아 로버트 오펜하이머 얼마나 좋았을까? 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 들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아디오스!